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수입니다. 청년 맞수 오늘 새 가족을 소개하겠는데요. 다시 돌아온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그리고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이게 청년의 관점으로 뜨거운 토론이 정말 이제 기대가 되는데 우리 권지웅 대변인은 이 코너 초대 멤버신데 네. 이제 위원으로 위원. 불러야 합니다. 한 10개월 정도만 다시 돌아오셨네. 어떠세요? 다시 오니까? 그러네요. 사실 저는 이 코너에서 방송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네. 여기서 배우고 커서 다른 일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고정만 5개라면서요. 네. 바쁘시겠어요. 네, 여튼 그 좀 친정 온 느낌으로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번에 또 그 민주당 최고위원. 전당대회 네. 최고위 또 그 출사표 던지셨는데 네. 예, 많이 바쁘실 텐데 네.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문 대변인 오늘 그 처음인데요. 네. 어떠십니까? 저는 거꾸로 고정이 여기가 처음이라서 이게 권지웅 의원님 잘 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여기 시작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5개 될 겁니다. 방송에 저희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코너가 터가 좋다는 소문이 돌았나 봐요. 그러네요. 저희 프로그램 한 군데 다 잘 되고 있어요. 진짜로요? 예, 저 두 분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띤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국회 개점 휴업이 53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막판 쟁점이었던 과방위 행안위를 여야가 1년씩 이제 번갈아 맡기로 했고, 여당은 법사위 행안위 등 7곳, 또 야당은 과방위, 정무위 등 11곳 위원장을 이제 가져갔는데요. 이 외에도 사법정치연금 3개 이제 개혁특위도 신설을 했습니다. 오늘 급적 타결이 됐던 원구성 협상 두 분은 어디가 더 가져갔고 어디가 좀 그 승자가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은 처음에 이 갈등의 가장 핵심은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법에 의하면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법사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법 개정 여부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여당으로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는 민주당이 일부 양보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사실 사법개혁 특위 관련한 게 계속 쟁점이었어요. 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법개혁 특위를 막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좀 내준 바가 있어서 그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데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정치개혁 특위가 만들어졌고 그 네. 정개특위에서 다룰 안건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 관련한 것을 막을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지구당을 부활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리고 법사위의 권한, 그러니까 자구체계 심사라고 하는 사실 상원 상임위 역할을 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자라고 명시해서 합의한 게 좀 주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디 쪽에 더 가져갔다 이런 걸 평가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국회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금 민생 현황이 많이 쌓여 있는데 조속히 빨리 이런 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런 법사위 문제가 저번부터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협의를 했음에도 이 과정에서 자꾸 잡음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은 과방위하고 행안위가 1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바뀌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존에 합의되었던 것을 나중에 이제 그 시기에 가서 또 지키지 않고 잡음이 나온다라면 결국 어떤 이러한 고통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1년씩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꼭 협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제안한 걸 이제 국민의힘이 받은 걸로 이렇게 정해지는데요. 상임위원 배치도 속전속결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법사위원장의 김도읍 과방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이제 자리를 했는데 한편 또 그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 이제 희망을 했던 국방위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그 배정이 또 이외에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직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 막 자세히 살펴본 바는 아니어서 더 말씀드릴 건 없는데 어쨌건 이제 과방위와 그 과방위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러니까 언론 관련한 이야기를 좀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관련해서 경영진의 어떤 추천 관련한 문제를 이번에 풀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좀 잘 풀려지길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안위 같은 경우는 어쨌건
수사권 분리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그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께서는 경찰의 인사권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경찰국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일선에서는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이의 협조 아래서 좀 잘 조정되게 국회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 또한 이제 과방위와 행안위가 가장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존의 어떤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진행했던 적은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잡음 없이 운영이 되려면 결국 민주당 측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경찰국 같은 거는 이제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서 내용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경찰에게 검찰의 어떤 권한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측에서 주장해 오셨던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저희도 물론 협조를 하겠지만 네. 민주당 측에서도 어떤 발목 잡기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협치의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국회가 첫 발을 뗐습니다. 여야가 무엇보다도 그 민생의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생 현안, 숙제가 정말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1호 과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역시 민생이면은 가장 지금 아무래도 해외 코로나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이런 경제 위기가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외부의 재난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비록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지라도 어떤 정부 여야도 마찬가지고 당정청 모두가 좀 힘을 합쳐서 하나의 방향으로 힘을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회 구성도 53일이나 걸릴 정도로 사실 아직 서로 간의 신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좀 한 발짝 물러난 자세로 정말 국민들을 위한 민생 안전을 가장 1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1호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딱 하나를 꼽으라면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생각나는 건 어쨌든 물가 안정과 관련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류세 같은 경우도 지금 시행령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는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사실 법을 바꿈으로써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저는 대선 때 사실은 젠더 갈등, 소위 여성과 남성의 갈등이 되게 한국 사회의 이슈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차별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논의도 이제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도 이번에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 이야기를 콕 집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 안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한국 사회 인권에 되게 큰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인데 또 탈북어민 북송 문제도 있고요. 검수완박 후속 입법 등 이 파고 또한 잔뜩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협치가 가능할지 물음표가 붙는 대목이죠. 이 탈북어민 북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의 주민도 저희 나라의 국민이고 또한 귀순의 의사를 표현하면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한 것은 이제 북한 측의 주장인데 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어떤 이 사람들 범죄 혐의점이나 이런 절차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뭐 이분들이 타고 나오신 어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 어떤 조사는 졸속으로 좀 진행이 되고 소도라고 북한에 돌려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결국 이분들이 이제 강제 북송돼서 사형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 생명이 걸린 일이었는데 이것을 어떤 우리 협치가 필요하니까 지금 뭐 좀 덮어두고 가자 이런 건 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그 북에서 내려온 두 분이 살인범이었다라고 규정했던 건 단순히 문재인 정부만의 판단이 아니라 당시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혜훈 위원장도 배석한 상태로 이야기를 듣고 함께 판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분이 살인범이 아니었다는 다른 좀 더 타당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함부로 사실관계를 뒤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인데 북한을 고려해서 되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결정했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는 조치라기보다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뭔가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저는 좀 비춰지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에게 되려 좋은 것이 아니라 되려 나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차기 당권 신경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여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징계를 받고 장외전을 펼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어본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윤핵관은 아직 별로 올라오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고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제치고 그 이준석 대표가 아직도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해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러한 현상, 이제 어떻게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윤핵관보다도 이 대표가 민심을 더 받고 있는 이유 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바라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이야기라서 제가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다른 당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어쨌건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지도라고 하는 건 확실히 무시 못할 것인 것 같아요. 특히나 대선이나 지선을 거치면서 물론 이제 대선의 대선 후보 그리고 지선들의 후보들만큼이나 사실은 당대표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쌓여진 인지도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아직 사실로 확정된 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에 비해서도 시민들의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앞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같은 상황이 이준석 대표에게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썩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 그 성상납 의혹과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 결과 안 나온 상황.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정말로 그게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는 막 당원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국민들이 조금 궁금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징계위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저는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관계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 결정을 좀 존중한다고 하면 그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자중하는 모습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거기에서 또 유력 주자로 이야기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잊히는 게 가장 두렵다라는 말, 그렇죠. 그 말이 있던데요. 경찰 조사 결과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또 이제 조용히 지내기는 또 이제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징계 직후에 여론조사에서 징계가 잘 됐다. 그리고 오히려 6개월 징계가 미흡했다. 이게 징계가 잘못된 거다라는 그 조사보다 그런 여론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또 당대표 적합도에서는 또 계속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좀 충돌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징계가 이제 좀 더 징계를 한 것이 옳았다라는 그 결과가 세부 내용을 보니까 성향이 이것을 더 끌지 않고 여기서 결론 낸 게 다행이다라는 것도 결국에 징계가 옳았다라는 쪽으로 같이 들어갔더라고요, 조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지금 한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이런 당내 내용 상황이 결정 지어지고 끝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당대표 여론에서는 이번에 보시다시피 전 지역 그리고 전 연령 그리고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1위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결국에 지금 그동안 지선과 대선에서 이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던 역량에 대해서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 당이 이번에 대선과 지선 전까지는 선거에 계속 패배했지 않습니까? 계속 패배했던 이유는 결국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구태적인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이런 개혁 드라이브, 이런 공정 담론, 아까 얘기하셨던 이런 젠더 갈등, 젠더 담론 이런 것도 기존에 저희 정당이 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가져오셔서 결국에 젊은 층과 뭐 이런 다양한 층의 지지를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권성동 원톱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조기 전대론과 비대위론이 솔솔 불고 있는 국민의힘인데요. 장제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요, 건대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견이 나오고 있죠. 김기현 의원은 건대행 체제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여야 청년들 어떤 시선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지웅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이것을 사고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권리로 해석할 것이냐로 이제 다투고 있는데 네. 저는 권력관계 이전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이것은 사고로 보는 게 당헌당규상 맞다라고 일단 내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의총에서까지 추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은 저는 이걸로 흔들기를 하는 측의 면에서 보더라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트집을 잡는 듯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비전으로 다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문성호 대표님.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이런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내 갈등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많이 보내고 계세요. 어쨌든 이제 당대표가 사고 상태인 것으로 얘기하셨다시피 저희 당에서 결정을 내렸고 이제 대행 체제가 갖추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또 흔들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결국 어떤 우리의 입속 다툼으로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앞으로의 검찰 수사 관계나 이런 게에서 사실관계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의 체제가 굳건히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당대표 당원권 정지라는 것이 워낙 전례가 없던 상황이기 네. 때문에 당원 당규를 이제 또 본인들 이득대로 좀 해석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어쨌든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 체제를 흔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이제 살펴보면 비명계 당권 주자들이 본선 단일화에 이제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인데 다음 주 예비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97그룹의 강병원 후보가 사전 결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본선에 오른 그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자 이런 이제 제안인 것 같은데요. 다른 후보들은 글쎄요 이제 동상이몽의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이재명 의원 측은 이제 불편한 기세인 분위기고 그 강 후보의 제안 단일화에 대한 제안 본선에서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별로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친명 반명을 넘어서 민주당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로 대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이 단일화는 반명의 구도를 만드는 단일화로 읽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야기는 안 나오고 그러면 반명이 연대되었는가 아닌가가 또 뉴스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 자체가 썩 의미 있다고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대표 후보인 이동학 후보나 네. 혹은 한 박주민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응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으시는 게 이번 대선과 지선에 패배를 했음에도 어떤 패배의 책임을 지는 모습보다는 또다시 이제 당대표로 출마를 하셨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이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당연히 계셨을 거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분들께서 이제 좀 모여서 의견을 내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권지웅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그 전대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지셨잖아요. 어제 그 의원님을 비롯해서 당 청년 정치인들이 세력 교체를 외치셨습니다. 이게 다시 86 용태론을 띄우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력 교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력 교체. 네. 세력 그건 이제 교체. 꼭 연령으로 구분되지 않는 어떤 네. 지향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대통령도 직접 뽑고 지자체장도 직접 뽑는 나라가 되었죠. 근데 그때 독재 정부와 싸웠던 정치의 모습, 그래서 적이라고 하는 걸 상정하고 우리 편을 잘 모아서 이겨냈던 정치가 한국 사회에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정치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적과 아를 구분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문제 혹은 아니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전제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민주화 이후 세대의 새로운 정치라고 부르고 싶어요. 민주화 세력에서 다른 세력으로 만들어야 네. 된다는 건가요? 어떤 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는 불평등 문제와 격차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민주당 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세력으로 정치를 좀 교체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 청년들의 세력 교체 이야기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제 저도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가 많았고 실제로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청년 정치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이번에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뭐 인터뷰나 이런 곳에서 이번에 표현을 좀 격하게 쓰셨잖아요. 네. 그냥 무시가 아니라 개무시 당했다 이렇게까지. 그런데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 기존의 민주당에서 어떤 청년 정치인에게 자리는 주지만 실제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뭐 민주당만 비판할 것은 아닌 게 저희 당도 뭐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별반 다르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청년 정치인을 소모하는 모습 여기에 당연히 기존에 뜻있는 어떤 자기가 바라는 사회 개혁을 원하는 청년들이 충분히 세력화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응원의 한 말씀을 보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아주 뭐 그 첫 방송, 네. 예, 첫 대면이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반가워서 그런지 시간이 후딱 지나간 느낌이 네네. 듭니다. 오늘 그 청년 맞수에서는 국회 공백 사태를 끝낸 원구성 협상 타결 그리고 차기 당권을 둘러싼 여야 각 당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